여러분 혹시 대구에 부자가 많이 살고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만약 그게 맞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먼저 정말 대구에 부자가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백화점을 찾았는데요. 평일인데도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들이 판매되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할 텐데요. 지난해 이 백화점의 매출은 전국 70개의 백화점 중에서 6위를 차지했고 가장 단기간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대구의 수입차 매장이 모여있는 황금동 거리인데요. 비싼 가격에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 수입차이지만 찾는 이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차를 판매하다 보면 이제 현금을 또 들고 오신 분도 많아요. 이제 차 주세요. 이렇게 현찰로 해서 돈 뽑아서 이렇게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또 고객들의 상당수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와서 새로운 수입차를 산다는데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도 차를 한 5대나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 그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꾸준히 바꾸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대구 부자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부자가 많은 걸까요?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진 개인을 자산가라고 하는데요. 대구의 자산가는 약 18,000명, 인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인천이 대구보다 한 60만 명이 많은데 거기보다 한 1.5배, 경남도 우리보다 한 80만 명이 더 많은데 거기보다 한 1.5배의 부자가 많고요. 호남 지역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남, 전북, 광주를 다 포함한 부자 수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부자가 많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대구가 역시 굉장히 잘 사는 자산을 가진 그런 도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 지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지역 내 총생산인 GRDP는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대구는 사실 있습니다. 지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낮고 또 생산도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도시의 자족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GRDP, 대구는 28년째 최하위입니다.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부자가 많을 수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낙동강 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길을 이용한 무역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온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작물들이 대구로 모여들기 시작하거든요. 올 때는 해산물을 가져오고 내려갈 때는 경상도 내륙에서 생산되어지는 식량들이 이제 그 배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조선 후기 이런 상품의 이렇게 경제의 발달에 따른 그 결과를 통해서 대구의 이제 부자들이 상업 자본가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또 제조업에 진출해 더 큰 부를 쌓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대구는 섬유 산업의 발달로 또다시 자본가가 탄생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요. 거의 산업혁명에 비유할 정도로 이제 대구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섬유 도소매를 했던 사람들이 신흥 부호 세력으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 섬유시장 같은 이런 전통시장이 그 섬유의 최종재를 배송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섬유시장이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자산가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대구에서 자본가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그런 부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앞으로도 대구에선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 부자들은 46억 7천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 많은 자산을 형성하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부동산 투자로 현재의 자산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부자들의 자산은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었고 자산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소득 역시 부동산이라고 답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구 집값이 최근 한 1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굉장히 침체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침체기를 겪고 나고 나서 2011년도부터 이제 다시
대구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업 부흥기에 공장을 지은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더 큰 부를 축적했는데요. 대구가 도심을 1980년대부터 팽창을 하고 도심을 개발을 해요. 전국보다 두세 배가 높은 지가 상승이 있었던 시기가 그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이때 그분들이 다 땅을 이 도심에 있는 땅을 정리하고 이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토지에 따른 지가 수익을 여기서 또 만들게 되죠. 오늘날 우리 대구에 이렇다 할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땅을 가지고 계셨던 공장 주분들은 지금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큰 부를 또 이루기도 한 거죠. 대구에서는 중산층이 되는 것조차 힘들다는 청년들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매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 근로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그 임금 수준이 낮은 도시 중에 하나가 대구거든요. 17개의 시도 중 월 평균 임금은 제주와 전북 다음으로 낮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구의 기초 수급자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명이 넘는 수치가 그 부산하고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수도 많고 부자 수도 많고 이런 구조로 지금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 정도가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자들은 그 이전부터 형성된 재산을 뭐 특별하게 일하지 않아도 계속 대물림하고 계속 형성하고 계속 늘려갈 수 있던 구조로 정착이 되어 있었고, 젊은 층이 계속 이 빈부의 격차를 재우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들어와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이 계속 쌓여서 또 다른 어떤 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오히려 서울로 떠나게 되는 고용기회의 일자리를 결국은 늘려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우선이 돼야만 이 지역의 인재들이 이 지역의 생산을 위해서 남게 된다. 그게 가장 이제 저는 해결돼야 될 문제.